당신의 미소에 마법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안녕하세요. 오지교정TV 교장 전문의 오지연 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주제는 바로 구취입니다. 사실 성인의 절반 정도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호흡 악취 를 느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수면 중에 타액의 흐름이 일시적으로 줄어들어서 생기는 것이므로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자는 동안에 이제 구강 내에서 구강 건조증과 함께 뭔가 어떤 부패가 같이 일어나면서 아침에 일시적으로 이제 구취를 일으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간단하게 무슨 음료나 이런 거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으면 금방 그 구취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낮 시간에도 생각보다 호흡 악취 때문에 대면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그 다음에 입안을 헹구는 린스제나 아니면 스프레이들을 사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경우도 사실은 효과가 일시적이지 영구적으로 지속되거나 하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실제로 호흡 악취가 있지도 않은데도 내가 호흡 악취가 난다고 생각하면서 걱정을 하는 이런 경우를 할리토포비아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강박증 이런 거에 정신적인 이런 그런 문제랑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전에 일본에서 18세부터 64세 사이에 2,500명의 이제 사람들을 대상으로 포터블 설파이드 모니터를 이용해서 낮 시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호흡 악취를 측정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휘발성 설퍼 컴포넌트가 음식을 먹은 후 바로 수시간 내에 증가를 했고요. 나이를 먹고 설태가 있고 치주염이 있을수록 더 많은 호흡 악취를 나타냈습니다. 피실험자 중에 4명 중에 1명이 일상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호흡 악취 수준을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호흡 악취는 굉장히 이제 흔한 문제이고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런 호흡 악취의 원인은 대체 뭘까요? 일단 80%가 바로 구강 내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8%는 이비인후과적인 문제,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 정확하게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였습니다. 구강 내 문제에는 원인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치주염, 치은염, 설태를 가진 환자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설파이드 컴포넌트가 있더라도 만약에 이게 타액에 녹아 있으면 이게 좀 휘발성으로 냄새가 나는 확률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구강 건조증을 가진 환자한테서 또 특히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탈피세포, 그 다음에 이제 음식물 잔사, 그 다음에 세균 등이 혀 위에 남아서 여기서 이제 작용을 일으켜서 보통 이제 악취를 많이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치주 조직을 가진 환자보다 치주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 이 설태가 나타날 확률이 6배 더 높았다고 합니다. 이비인후과적인 원인도 있는데요. 만성 인후두염, 화농성 부비동염, 포스트네이살 드립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폐의 원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성 기관지염, 기관지 확장증, 기관지 악성 종양입니다. 위장관의 원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발약근에 의해 구강과 분리되지 못한 식도의 파우치에 음식물 잔사와 세균들이 쌓여서 축적됨으로써 심각한 호흡 악취를 일으키는 경우입니다. 위탈장은 역류성 식도염에 있을 때 호흡 악취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장의 가스 생산도 호흡 악취를 역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전신적인 요인도 있는데요. 심장의 요독증이나 췌장의 아세톤, 간장의 기능 부전으로 인한 암모늄 등에 의해서 호흡 악취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치료는 일단은 원인적 치료를 하는 게 가장 기본이 되는데요. 염증이 있는 치주나 잇몸이나 설태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과를 제일 먼저 가셔서 잇몸 질환이 있는지 요거를 확인하시고 잇몸 치료를 받는 게 1번이고요. 잇몸 질환이 없다면 이비인후과적인 문제, 내과적인 문제 혹은 정신과적인 문제 이런 거랑 연관이 될 수 있으므로 일단 치과에서 먼저 구강 내 문제가 80%이기 때문에 확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과에 가는 거 말고 그러니까 원인적인 치료를 하는 것 말고 이제 이렇게 그 호흡 악취를 마스킹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치료라고 하기는 약간 애매하고 호흡 악취를 가리는 이제 위장 마스킹하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 일단은 건조가 문제가 된 경우에는 이제 그 타액 흐름을 좀 좋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물을 조금 많이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껌 등으로 침샘을 자극해서 침이 좀 잘 나오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연을 함유한 구강세정제는 일시적으로 이제 구강 악취를 조금 줄여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킹소다가 함유된 치약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3시간 정도 이제 구강 악취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되기도 하고요. 혀 위에 이제 징크 클로라이드
포르말라이드가 함유된 치약을 올려놓으면 이 또한 역시 한 4시간 정도 이제 구강 악취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구강 악취가 있으신 분들은 일단 첫 번째로 병원에 먼저 방문하셔서 원인을 찾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원인을 치료하고 있는 중에 중간에 이제 대면 활동, 사회 활동할 때 조금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강이 건조하지 않게 물을 좀 많이 마셔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황화합물을 갖다 마스킹 할 수 있는 이런 치약 같은 거를 같이 사용을 해주시면, 치약이나 뭐 린스젤을 같이 사용을 해주시면 조금 구강 악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